복영사 길 건너편 연산온천파크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연산 복영사라 쓰인 일주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양옆으로 석사자상이 지키고 있는 일주문을 지나면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서 있는 고목이 1500년 된 절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복영사는 602년 신라 진평왕 때 지명법사가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창건한 절입니다. 지명스님은 왕에게 왜구의 침입을 막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으며 삼국을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며 동해안 북쪽 해안의 해하현 내연산 아래에 팔면 복영을 묻고 복영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매표소였던 오른쪽 건물 뒤로 해탈문이 나옵니다.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에서 집착과 번뇌를 벗어나는 해탈문을 지나며 나란 존재가 허망한 망상덩어리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여 있는 것은 있어서 좋고 없는 것은 없어서 좋다는 절대 긍정의 최면을 걸어봅니다. 길 옆에는 공덕비 이기와 명호비 이기가 서 있습니다. 천왕문으로 가기 전 왼쪽에 한 칸짜리 규모의 설산당 장욱선사 공덕비각이 있습니다. 복영사에는 고려 현종 때 금당탑이 조성되었고 1215년 원진국사가 절을 다시 일으켰으며 1677년 숙종 때 도인 등이 크게 중건하여 1725년 영조 때 사세가 가장 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16년부터 장욱선사가 사제를 털어 중수하였고 1975년 이후 불사를 계속하여 현재 30여 채의 건물이 있는 복영사는 대한불교조 개종 제11교구 불국사의 말사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소리 청정한 천년 소나무들을 바라보며 천왕문 쪽으로 가면 전각 안내판이 있는데요. 드라마 대왕의 꿈과 영화 남부군을 내연산의 연산폭포와 잠룡폭포에서 촬영했다고 알려줍니다. 복영사의 법당들은 왼쪽에 모여 있는데요. 천왕문, 적광전, 대웅전을 축으로 뒤에 영산전, 팔상전, 명부전, 살령각이 도열해 있고 오른쪽에 설법전, 템플스테이관, 무문관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법당으로 가는 길의 세 번째 문인 복영사 천왕문은 보물 제2257호로 조선 후기의 목조 건물입니다. 초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79년 조선 숙종 때 중창된 후 1761년에서 1767년 사이에 중건된 기록이 있어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찰의 천왕문 조성과 시기적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합니다. 복영사 천왕문의 특이점은 천왕문의 정면 가운데 기둥 아래에 사자상이 조각된 신박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천왕문 중 국내 유일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합니다. 신박목은 대문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밑에 좌우 양쪽으로 받친 짧은 침목을 말합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8짝 지붕의 천왕문은 가운데 칸은 통로이고 좌우의 협칸에는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인 청원스님이 1979년에 조성한 것입니다. 절 마당 왼쪽에 있는 2층의 범종각에는 1층의 범종이, 2층에는 법고, 목어, 운판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적광전 앞에는 일명 금당탑이라 불리는 1023년 고려 현종 때 도인, 각인, 문원이 조성한 보물제 2274호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높이 약 4.6m의 이 탑은 1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이 점점 줄어들며 올라가고
지붕돌과 상륜부도 남아있어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정면색한 측면 독한 다폭의 맞배지붕의 적광전은 창건주 지명법사가 팔면 보경을 묻은 곳에 세운 금당으로 보경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적광전 앞 억한 아래에는 천왕문과 같이 사자 모양의 신방목이 있어 특이하며 이 건물은 조선 중기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물 제186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에는 불단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소조비로자나 삼존불자상을 봉안하였고 한쪽에 신중단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후불탱은 길이 275.5cm, 폭 272.4cm 크기로 조선 후기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불화승, 뇌현, 밀기, 석잠이 1742년 조선 영조 때 그린 보물 제1996호입니다. 적광전 옆에는 수령 300여 년의 보호수 반송이 불자들의 반짝이는 소원지를 달고 서 있습니다. 절이 있는 내연산은 높이 711.3m로 경북 포항시와 영덕군에 걸쳐 있는데요. 원래 종남산이라 불리다가 신라 진성여왕이 견훤의 침공을 피해 이 산으로 피난 후 뒤로 임금을 맞이했다 하여 내영산으로 불렸고 후대로 내려오며 내연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내연산 12폭포는 명승 제136호로 이 지역의 자랑거리입니다. 반송 뒤 대웅전 옆에는 날씬한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면색한 측면 독한 팔짝지붕의 대웅전은 조선 숙종 때에 새로 지어져 1932년에 대대적으로 중수한 건물로 19세기 불전 형식을 보여주는 경북 유형문화재입니다.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으로 종파들이 통합되며 화엄종을 표방하는 적광전 외에 대웅전이 함께 조성되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제와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보물 제1609호인 보경사 괴불탱은 높이 1051cm, 폭 516.5cm 크기로 1708년 조선 숙종 때 조성된 것입니다. 대웅전 뒤로 팔상전 등의 정각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정면색한 측면 두 칸의 팔상전은 석가모니의 생애를 8시기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를 모신 곳입니다. 안에는 석가모니부를 주존으로 양옆에 미륵보살과 제와갈라보살을 모시고 주변에 팔상탱화를 걸었습니다. 팔상전에서 1997년 도난당했던 영산해상도는 1778년에 조성된 것으로 24년 만에 되찾아 보경사로 돌아오게 된 불화입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규모의 산령각은 내연산 산신과 시방법계의 산신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정면색한 측면 한 칸의 원진각은 창건주 지명법사와 중창주 원진국사, 송계대선사 등 보경사와 인연 있는 대덕스님들의 진영을 모신 곳입니다. 정면색한 측면 두 칸의 영산전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많이 한 곳인 인도의 영취산을 뜻합니다.
아내는 불단에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그 양옆으로 16나한을 모셨습니다. 정면색한 측면 두 칸의 명부전은 사람이 죽은 후 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선악을 심판하는 관부를 형상화한 곳입니다. 안에는 불단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을 모시고 양옆에 10대왕과 그 권속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명부전에서 1999년 도난당했던 지장보살도는 영산회상도와 함께 24년 만에 보경사로 되돌아온 18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보경사에서는 이들을 보물로 일괄 신청할 예정이라 합니다. 보물 제252호인 원진국사비는 귀부의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귀갑에는 육각형 무늬마다 왕자를 새겼고 비좌에는 연인 문양이 사방에 그려져 있습니다. 원진국사는 보경사의 중창조로 돈우점수와 교선상홍의 깨달음으로 실천적 행동을 중시한 고려 후기 거사불교를 이끈 스님입니다. 보경사 뒷산에 세워진 원진국사 승탑은 높이가 4.5m이며 자연안반 위에 2단의 지대석을 두르고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물 제430호입니다. 팔각 원당형의 중대석은 면마다 네모진 틀을 두르고 한 면에만 문비가 새겨져 있으며 상대석은 팔각의 지붕돌에 각 모서리마다 귓꽃이 조각되어 높이가 다른 승탑의 2배 정도입니다. 원진국사 승탑에서 내려와 절뒤 계곡 건너에 있는 서운함에 들르다 보니 보경사 경내 오른쪽에 있는 성보박물관과 수월당 앞 탱자나무 등은 다음 기회에 친견하기로 합니다. 1500여 년 전 신라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연과 선조들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해온 보경사에서 불자들의 신행, 수행, 불교문화 전승이 원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